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진짜 귀엽고 깜찍하네요. 감사해요. 예. 언제는 안 그랬나 봐요. 늘 그래왔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정말 귀여운지 확인하시려면 저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박혜수 PD님이 하나 해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할 게 없죠. 네, 제가 또 네. 아침에 그랬잖아요. 변호사님 오늘 되게 락스타 같다고. 락스타. 예. 뭔가 헤어스타일이랑 그 청남방의 느낌이 오늘 아주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노래 한 곡 해야 됩니까, 락스타? 아침부터 락을 하면은. 띠리띠리 띠리띠리다 띠리띠리.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유, 아닙니다. 출근길에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치율 조사도 해야 되고 오늘 할 게 많죠? 먼저 그러니까요. 전해주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조금 전 오전 7시 8분 네.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전국인데요. 지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하천변, 계곡, 농수로 등은 범람이나 급류 휩쓸림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차량 주행 중 침수되거나 통제된 지하차도나 하상도로는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셔야 합니다. 또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시고요. 차량 확인 및 이동을 위한 진입도 금지됩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산사태, 비탈면,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하지 마시고 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올 때는 논, 밭, 물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괜히 나가셨다가 사고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좀 안전하게 집안에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22일까지 저희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청취율 조사입니다. 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살펴보시죠. 네. 그거 그만해 주세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네.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가 요즘 제 삶의 활력소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커피 네.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벤트 이 기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청취 인증 문자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샵 0945입니다. 0945가 아니라 0945였군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예. 연구 없다. 주말에 할 때는 0945, 0945 다 하기는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유, 연구 아닙니다. 없다. 이런 얘기 정말. 지금 버스 우리 672로 버스 기사님은 이 연구 없다 재밌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704번도 그렇고. 많은 분들 듣고 계신데. 예, 지금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막 우산에 막 이렇게 비도 젖고 하실 텐데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이 폭력 사태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어떤 겁니까? 이 지지자들끼리 네. 충청권 합동 연설회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네.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원희룡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팬클럽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팬클럽 행동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연설 방해를 했던 게 맞다. 네.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들 간의 공방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 전당대회를 하면요. 지지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그 후보 이외에는 다 응원을 안 합니다. 통상 당원. 그리고 나서 후보가 이제 연설하면 다 빠져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난 어제 보니까 윤상현 후보가 마지막에 발언을 하는데 다들 좀 빠져나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 정당 문화도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가에서는요.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뭡니까? 네. 이게 뭐냐면 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과거에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로 좌절을 한 김옥균처럼 네. 이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설이 나돌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요. 이게 사설 정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예. 정치권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은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성정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네. 이준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월 보궐선거의 성적이 나쁘면 이를 빌미 삼아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당대표가 되면 선거 성적이 나쁘면 당연히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요. 이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내용이 결국은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친윤 진영에서 이걸 유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네. 지금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이 논란으로부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김옥균 프로젝트설의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철규 의원이 한국일보와의 통화한 내용을 네. 보면 이 김옥균 프로젝트 추진을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요. 아주 소설을 써놨길래 너무 황당해서 네.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사무실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어느 사무실인지 대충 이게 뭐 많이 이철규 의원과 싸운 팀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이철규 의원이 유포했다. 지금 이렇게 지라시가 돌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네.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소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휴머니스트님께서 영민님 엄청 미인이시네요. 깜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자, 이번에는 국회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이 2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이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같은 당의 박준태 의원도 원천 무효다라면서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이 뭔가 묻고 싶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 활동 아니냐. 네.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건 탄핵 심판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청원이 하필 대통령 탄핵 관련이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당 반대에도 야당은 청문회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총 6명을 추가로 채택했는데요. 네. 국회 법사위가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과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이렇게 6명을 26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또 야당 단독으로 추가 채택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체 토론 중단에 반발하면서 의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문회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많은 곳에서 실시간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미국 소식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유세중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많이 보셨겠지만 귀에 이렇게 거즈를 붙이고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예. 뭐 많은 평가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총격
이후에 이틀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당원들이 정말 함성, 환호를 하면서 네. USA, fight 이런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주먹을 탁 쥐고 네. 손을 높게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이팅을 외치는데 거기는 파이트를 외치네요. 예,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런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지명을 했는데요. 부통령 후보 누굽니까? 네, J.D.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강경 보수파로 분류가 되고요. 이 공화당의 또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주목해볼 점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다는 점인데 오. 1984년 8월생, 오. 그러니까 만 39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1952년 이후에 최연소 부통령 후보인데요. 네. 트럼프 장남의 친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벤스 의원이 쓴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이미 유명한 인사인데 그래요. 이게 뭐 가정 빈곤, 부모 이혼, 폭력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성장기를 담은 회고록인데 네. 비주류 백인 노동자 계층의 아픔을 대변했다 이런 예.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합주의 지역 노동자 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부통령의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요.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렸는데 이걸 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네. 이 발언이 굉장히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예.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네. 했는데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게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가 한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토론 도중에 한 거짓말을 생각해보라 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적을 하는데요. 수위는 좀 낮아졌지만 비판 기조는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요. 또 이 총격 사건도 있었는데 너무 공격하는 거는 네, 또 안 맞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제와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요. 네. 전남에 주택이 100채가 넘게 물에 잠겼고 주민 250명 넘게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네. 특히 해남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확률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남에 16일 그러니까 어제 총 3,500여 회의 낙뢰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믿겨지지 않는 수치긴 네. 한데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부터는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내륙, 충청권까지도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행정안전부도 어제 저녁부터 중대본 1단계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비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 전남의 도로 10곳에서 토사유실 파손 피해가 있었고요. 주택 161건 침수됐고 농경지 275헥타르 지하주차장 한 곳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네. 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고요. 185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물이 계속 불어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앞서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천변 출입 삼가시고요. 예.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다면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앞서서 읽어드렸던 그 행정안전부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변, 계곡, 농수로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차량으로 운행을 하시다가 침수되거나 통제된 지하차도나 하상도로가 있다면 우회하셔야 합니다. 네. 또 반지하 주택처럼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른다. 네. 즉시 지상으로 대피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비탈면,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논밭에 물고 관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알찬 소식 영민한 뉴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